한 달 만에 공황이 3번 왔습니다. 죽고 싶다는 충동이 정말 끊임없이 뇌를 휘저었고 무기력함이 덮쳐와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제 일상이 정말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무너진 일상을 복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또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술을 보고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서원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돌아왔죠? 저는 6월 초에 공황이 온 뒤로 거의 이제 한 2달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간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왔더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1부, 2부로 나눠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1부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간 어떤 상태였었는지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제가 그래도 살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또 나아가고 있는지 들려드릴게요. 그럼 먼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난번부터 작품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제 인생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설명하자면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힘들었던 시기에 그 당시에는 정말 여러 작품들을 많이 받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 많이 위로를 받았었거든요. 그런 작품 속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제 삶도 많이 되돌아보게 되고 또 끊임없이 사유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저와 함께 이런 작품 이야기들을 하면서 각자의 인생도 좀 들여다보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 사유를 또 나누면서 같이 울고 웃고 또 위로받으면서 서로 의지했으면 싶어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 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삶이란 것이 결국엔 하나의 예술이기 때문에 제 삶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예술이 되어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위로가 되었으면 하거든요. 제가 겪은 일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짜 안 됐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뭐 겨우 저런 일로 그래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이런 삶이라는 게 원래 각자 자신만의 지옥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지옥은 저런 거구나. 쟤는 그런데도 그걸 얘기하고 또 살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삶의 이런 어두운 부분까지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저 불행을 뱉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이야기가 희극으로 끝날지 비극으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누군가 한 명에게라도 의지가 되고 또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저한테는 그게 나름대로 희극적인 결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항이 오고 난 이후에 제 일상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6월 초에 처음 공항 발작이 오고 너무 무서워서 바로 정신과에 갔거든요. 제가 원래 약에 대한 거부감이 커가지고 우울증 약을 계속 안 먹고 있었었는데 이 공황을 겪고 나니까 병원에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공황 발작이 오면 보통 전부 가라앉히는 데는 3, 40분 정도가 걸리는데 그 중에서 자살 충동이 심해지는 피크 타임은 5분에서 10분 정도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겨우 10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동안에 충동이 너무 심해요. 어느 정도냐면 평소에 제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제 선택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발작을 겪을 동안에는 죽고 싶다가 아니라 죽어야 돼. 당장 죽어. 지금 바로 약간 이렇게 누가 나한테 강요하는 것 같은? 그래서 강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을 받는 느낌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분이 좀 더럽기도 하고 또 정말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성으로 누르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충동이 이 이성을 그러니까 저를 이겨버리게 되면 그러면 저는 자살을 했지만 자살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제 의지가 절대 아닌 느낌?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 선택이 아닌데 근데 스스로를 죽이게 될 수 있다는 게 뭐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살고 싶어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 인간 존엄의 문제 같다고 해야 될까요? 제 의지가 아니고 그게 정말 제 뇌가 만들어낸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강요당해서 죽고 싶지는 않거든요. 여튼 그래가지고 공황이 또 올까봐 그리고 그걸 제가 누르지 못할까봐 그래서 많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래서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2번이 더 왔었는데요. 이게 정말 한 번 올 때마다 정신이 피폐해지고 충동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었는데 좀 크고 나서는 이게 내가 죽고 싶은 게 아니고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라는 뜻인 거구나 라고 깨달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라
어떻게도 살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계속 잠만 자고 싶었어요. 어느 날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떠야 하는데, 뜨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살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이대로 영영 잠들어 버리고 싶었달까? 그런 마음이 든 게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뭐랄까,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정말, 감정이라는 것이 완전히 텅텅 비어버린 것처럼, 내가 나로부터 유리된 느낌? 이것도 정확히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냥 나라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았달까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소멸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생도 태어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지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반 이상을 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일상이 정말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렸는데요. 원래 하던 생활 패턴이 전부 깨진 건 기본이고, 무기력하고, 그러면서 계속 안 좋은 생각만 반복하니까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이 옛날보다 더 위험했다라고 제가 스스로 느꼈었는데, 왜냐면 예전에 이렇게 우울증 때문에 무기력했을 때는 그때는 그냥 밖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도 실천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제가 기운은 있으니까 무기력한 거랑 별개로 나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걸 할 수는 있으니까 정말 그러면 그냥 나가서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충동을 억누르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다른 분들이 듣기에도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이거를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힘들었던 이야기들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이제 2부에서는 제가 또 어떻게 다시 나아갈 마음을 먹게 됐는지,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찬찬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고 또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과정들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해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번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